자, 이번 시간에는 센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819번. 삼각형 ABC에서 사인제곱 A 더하기 사인제곱 B는 사인제곱 A 플러스 B다.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각의 덧셈 뺄셈 각도의 사칙연산 나오면 뭘 해라? 항상 삼각형인 세 각의 합은 180도다를 사용해라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파이-c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바꿔주면은 사인 파이-c의 제곱이 찍혀 있는 거니까 일단 각변을 먼저 해야겠지. 사인 파이-c는 각변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각변하는 거 알려줬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C여도 일단 여기로 보고 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ASTC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그대로 써서 마이너스 C일 건데, 사인 마이너스 C는 뭐로 바뀐다? 사인 C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각변이 되겠네 라는 거 이해해볼 수 있겠지. 오케이? 얘를 제곱 때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인 제곱 C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각변하는 거 잘 이해 안 되면은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네. 그럼 뭐 아마도 이거니까 직각삼각형이겠죠? C 이퀄 90도에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 이게 되겠지. 참고로 이거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인 법칙이 요거잖아. 그래서 사인 A랑 ER이랑 자리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들을 요거에 관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각각 사인 A, 사인 B, 사인 C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는 4R제곱, 4R제곱, 4R제곱이 똑같으니까 다 날라갈 거고, 위쪽에 뭐가 남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만 남는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있는 거야. 이해겠죠? 오케이. 아까 818번도 그렇고 계속 이게 튀어나오긴 하네. 사인 값을 2R분의 A로 냈다 바꿔버리는 거. 이거 저쪽 나오는 거 같으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입시다. 다음 82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a r2b c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 하는 거니까, 뭐 대충 중근을 갖는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도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짝수 판별식도 있긴 하지만 귀찮으니까 일반 판별식을 쓴다고 치면은 판별식 D 실수 안 하게 그냥 쓰면 요만큼이 x 개수고, 요렇게랑 요렇게가 각각 A랑 상수항이죠. 그래서 그대로 끌고 와서 제곱 때려버리고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상수항 4 사인 제곱 A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꼴 0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씩 써서.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은 16B 사인 제곱 B 더하기 C 빼기 16A 사인 제곱 A 이꼴 0이다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보이네. E 더하기 C 나오면 뭐하라고? 각도가 더해졌으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 쓰라고를 해야겠지. 그러면 또 각변을 쳐가지고 이거의 결론이 사인 제곱 A구나 라고 똑같은 결론 아까랑 똑같이 쓸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16b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16a 곱하기 사인 제곱 a랑 했을 때 0이구나 라는 수식을 알 수 있겠고, 이만큼 요만큼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뭐랑 같아야겠어? b랑 a랑 같아야겠구나 라는 수식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b equal a다 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네 정도로 지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사인 제곱 a가 0이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인 제곱 a가 0이라는 소리는 결국 사인 a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각도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각도가 0이 되는 게 삼각형이겠어? 삼각형이 안 되지. 그치? 삼각형이 되려면 적어도 세각이 존재를 하긴 해야 될 테니까 0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8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0m 떨어진 포지션 AB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네. 여기가 30m라고 나와있고 이쪽이 45도, 이쪽은 75도. A고, B고, C고 라고 했을 때 B 지점에서 드론까지의 거리니까 드론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지. 지금 요 길이 얼마냐? 그러면은 45도, 75도 나와 있으니까 요 선을 내려야 된다. 뭔 소리야? 요 선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왜? 앞으로 우리 75도는 뭐로 봐라? 75도는 45도 더하기 30도에 특수가 2개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꼭 읽어줘야 된다 얘기했었어. 그래서 특수 75도가 보이면은 그냥 주변에 45도나 30도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꼭 선을 내려서 반띵을 쳐줘야 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주면은 이 선을 내리는 게 자명하게 되겠고, 그럼 여기가 45도, 여기 90도가 될 테니까 여기 나머지 각도니까 30도가 되겠고, 여기 여전히 9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지. 그래서 특수각삼각형 2개가 보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30이니까 1대1대 루트 2 비율을 사용해주면은 여기 각도가 얘를 루트 2로 나눈 거 루트 2분의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2분의 32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2대1대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루트 3을 나눠주면 되겠지. 이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눈 거가 여기 길이겠고, 거기에다가 2를 곱해주는 것이 여기 길이겠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 60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루트 6분의 60이니까 10 루트 6이 되겠네. 이게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75도 보이면은 45도, 30도 2개로 쪼개라 라는 거 꼭 기억해도 외쳐줍시다. 다음 8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6cm고 안 나와있네. 원기둥이 있고 높이가 6cm래요. 그리고 위쪽에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4루트 3cm고 여기 각도가 65도, 여기 각도는 55도인 삼각형이 있다. 그렇대. 이 물통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다른 조건은 뭐 없고요. 그러면은 대충 이거 그림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 그림만 끄면서 그려볼게. 윗면이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여기가 65도, 55도. 그러니까 삼각형이 두 간 나오면 자동적으로 뭘 해야겠어? 나머지 각 크기 구해놔야겠지. 근데 안 가면 안 돼. 65도, 55도니까 더하면 120도. 여기가 60도네. 이거 구할 수 있겠고. 여기 길이가 4루트 3이다를 알려줬었죠. 여기가 4루트 3. 오케이.
그리고 높이 6을 줬다는 거는 아마도 부피 구하는 데만 쓸모가 있을 거지 지금 요걸 해석하는데 높이 6은 딱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일단 이건 패스를 치고. 자, 그럼 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해석을 해봐야겠지. 원이 나오면 뭘 해라? 중심을 찍고 중심이랑 원 위에 점과 있고 반지름을 표시한다. 요걸 항상 해주라고 했었지. 그리고 원 위에 점끼리도 이어야 되는데 이미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라 라고 얘기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뭐 일단 각도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원주각을 사용한다면은 여기가 55도면 이 원주의 중심각인 이 녀석은 얘 2배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10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 이건 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원주각 성질 이 똑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55도면 중심각은 2배 110도다 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여기는 60도니까 여기가 120도일 거야. 여기는 65도니까 130도일 거야. 근데 사실 요쪽은 중요하지 않겠지. 왜?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거 어디? 변길이 여기만 나와 있잖아. 사실 삼각형 요것만 꺼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요것만 꺼내서 그려보자.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120도야. 여기는 4루트 3이래. 근데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하라 그랬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항상 꼭대기에서 밑변으로 2등분 수선을 그어라 라고 얘기했었지. 수선이고 밑변을 2등분하고 지나가는 이 선을 무조건 그으라고 했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일 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120도가 반띵, 여기가 60도가 된다. 근데 여기는 직각이네. 그럼 여기 몇 도겠어? 30도겠네. 특수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이 수선은 어떻게 되는 수선? 밑변을 2등분하는 수선이니까 4루트 3이 또 반띵돼서 각각 2루트 3, 2루트 3 길이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특수각삼각형 나와 있으니까 뭐? 2대 1 대 루트 3, 루트 3, 1, 여기가 2 2배하면 여기는 4네. 반지름 길이가 4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건 쉽죠. 반지름이 4니까 밑면은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4제곱일 거고 거기에 높이 곱하시고 기둥이니까 따로 뭐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뿌리면 3분의 1 곱해야 되겠지. 근데 기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정답은 얼마냐? 16 곱하기 6이니까 96파이 라고 정답 내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겠지?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만 잘 지켜주면은 잘 풀 수 있다. 원이니까 중심이랑 이렇게 사각 긋고 이등변 삼각형 해석한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뭘 한다? 이등변 수선 그린다. 그런 자명이 보인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과정에서 여기가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그 원주각 찾아내는 거. 원주각을 사용한다는 거는 언제 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보면 딱 느낌이 느껴져. 원인데 각도가 나와 있다고. 오케이? 원인데 각도 나와 있으면 뭘 떠올려? 원주각을 떠올려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 이 단원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너네가 원 문제에서 여기까진 잘해. 근데 뭘 빼먹냐? 원주각을 잠깐 빼먹어. 원주각을 꼭 떠올립시다. 각 조건이 있는 원은 원주각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사용을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됐고 다음 823번 요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맞지?
여기가 120m다라고 나와있고 그럼 45도 75도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요각 구하고 들어가야겠죠. 45도 75도 더하면은 120도니까 여기도 60도다 이렇게 돼있고 뭐가 보여? 75도 보이네. 75도 나오면 뭐하라고? 쪼개라고. 어떻게 쪼개? 45도 쪽이 45도가 나게 요렇게 쪼개주면 된다. 여기가 45도 될 거라고. 여기는 30도 될 거라고. 30도 60도 직각 특수화성학형 두 개 보이네요.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쪼개서 그려줄게. 지금 주황색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45도 60도 여기가 45도랑 30도 둘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라. 주황색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 위쪽에 여기를 변으로 해서 여기 요변 여기를 변으로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입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림 그려져요. 여기가 30도 해야 되는데 여기 60도겠죠 그러면. 그럼 뭐 높이 다 나왔지. 여기가 120이니까 루트 2 나눠주면은 여기가 루트 2분의 120 루트 3 나눠주고 2배 때려주고 요 길이가 여기 그대로 들어올 것이고 30도니까 2대1 때 루트 3 루트 3을 또 나눠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3분의 240이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될 테니까 건물의 높이가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해결됐어?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나? 루트 2분의 80이니까 정답은 40 루트 2라고 지을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도형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도형 헷갈리면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그냥 꼽아가지고 도형만 잘 보면 어렵지 않을 거다. 이 정도고. 다음 824번. 세점 BCD는 한 직선 위에 있고 AB는 2, D는 3, BCD는 30도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을 때 AE의 길이를 보여라인데 뭐 어렵지 않지. 이거는 30도니까 바로 특수각삼각형 두 개가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 각각 알려졌으니까 뭐 여기는 4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2루트 3이고 여기는 3루트 3이다 라는 거는 2대1 때 루트 3 길이 비만 사용할 줄 알면 쉽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정작 뭐 여기의 길이를 알아야 돼. AE의 길이. 쟤를 어떻게 알 것인가가 관건이겠지. 쟤를 알고 있기 전에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을 먼저 봐야겠지.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이 뭐야?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면 뭘 해라? 요거 내리라고 했지. 요거 사다리꼴 이렇게 있으면 요 수선은 두 개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사다리꼴 다루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 갖다 써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는 수선을 내릴 필요가 없지. 이미 수선이니까. 근데 어디는 내려야 돼? 여기는 수선을 내려야 된다고. 이걸 안 내리면 사다리꼴 못 푼다고. 명심해. 꼭 기억해. 그런 다음 여기 길이 갖다를 꼭 써줘야 돼. 여기 길이를 뭐 알아 몰라. 알잖아. 여기 2라는 거. 여기 길이도 뭐겠어? 2겠네. 그럼 3에서 2 뺐으니까 여기는 뭐? 1이겠네. 이건 뭐? 긴 길이에서 작은 길이 뺀 거. 그거 항상 나온다고 했었지. 꼭 생각해야 돼. 큰 길이에서 작은 길이 빼면은 그만큼 길이 나온다는 거 꼭 사용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길이는 또 어떻게 알아? 여기가 2루트 3이고 여기가 3루트 3이잖아. 여기 길이는 뭐? 5루트 3이겠네. 더해가지고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주황색 길이는 어떻게? 그냥 피타고라스 두 개 써주면 되겠네 라는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제곱 때리면 얼마냐? 75 더하기 1이니까 76 루트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형별 풀이법을 반드시 꼭 기억해줘야 된다. 그것만 알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다.
다음 825번. 원이 남아 있고요. 네, 저 반응사각형이 나와 있다. 코사인 B가 9분의 1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줬네.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B는 9분의 1이다라는 걸 알려줬고, 가운데 지금 이 선을 그어놨어. 문제에서 AC선을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뭐가 보여? 이번에 도형은 원도 보이고 사각형도 보이지만 그들 짬뽕한 게 보여야 돼. 뭐? 내접 사각형이 보여야 돼. 내접 사각형. 내접 사각형이 나오면 뭘 해라? 항상 대각의 합이 180도다를 꼭 사용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B가 9분의 1이라고 쳐놨으면은 여기 각도는 얼마가 된다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B가 된다고. 대각끼리 닿으면 꼭 180도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는 거야? 코사인 D라는 것은 결국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와 같은 거고, 얘는 각변을 치면 뭐랑 같은 거야? 또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쓱쓱 해서 마이너스 B 있고 파이만큼 같고 여기 있고 아싸 T 코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일 거고 코사인 마이너스 B. 근데 코사인은 B로 바꿔도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었죠. 요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B구나 라고 각변을 칠 수가 있겠지.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고. 뭐가? 코사인 B가. 그러면 뭐가 보여? 요 삼각형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코사인가 말고 두 변 길이 아니까 이 변 길이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네. 그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해서 봤더니 AC의 길이를 원하네.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길이를 구해내기만 하면 되겠죠. 그치? 코사인 법칙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보면 될 것 같아. 동시 그거는 그냥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AC 길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원의 넓이 이런 걸 원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야? 코사인 법칙은 써야겠네 그때도. 만약에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면은 요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구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 길이를 또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확장할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니? 오케이. 어쨌든 간에 뭐 문제 결론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 라는 거. 그리고 내접사각형 등장은 항상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파이다 라는 걸 꼭 써주세요. 또 8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이에요.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도 정사각형이 있네. 여기가 셋하고 이렇게 그어놨다. 사인 세타가 4루트 7이래. DG 곱하기 B 길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곱을 구하래. 그렇다네요. 자, 어쨌든 간에 정사각형 나와 있으니까 길이 조건을 써줘야겠지. 4, 4, 4, 4 다 박아놓고 여기도 2, 2 다 박아놓읍시다. 그러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사인 세타니까 요 각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도형을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치면은 당연히 요 삼각형이 먼저 들어오지. 당연히 각 정보가 있는 도형을 써야 될 테니까 저 삼각형부터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근데 그럼 요 삼각형에서 뭘 알고 있는 거야?
두 변 길이랑 각 하나를 알고 있네. SAS라고. 근데 심지어 어떤 각이야 얘가? 끼인 각이야.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문제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럴 때는 보통 코사인 법칙 혹은 사인 법칙 넓이 공식 둘 중에 하나로 문제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넓이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뭐 넓이를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문제에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에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이 문제인지는 확실치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로 설계가 됐다면 그때는 이게 좀 의미가 있었겠지. 근데 지금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마도 이거이지 않을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사인 값을 요거 쓰기 위해서 코사인 값으로 바꿔주는 거 과정부터 해야겠다.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려면 뭐 제곱해가지고 그냥 이꼴 1이다 공식 써가지고 요거 구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난 그냥 삼각형 그리는 걸 더 추천한다 했어. 삼각형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4고 루트 7이고 세타고 60도고 그럼 여기는 16에서 7 뺀 거니까 9 9면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코사인 값 4분의 3이다 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요거 코사인 법칙 쓰면은 여기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겠네. 이해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DG변을 알아낸 거야. 여기 변도 알아내면은 그때는 이제 DG 곱하기 B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에서 길이 같다라는 거 썼지만 각도가 90도다라는 거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썼지? 그것까지 써버리고 나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일 거야. 물론 다른 데도 다 90도이긴 할 건데 어쨌든 이 각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여기랑 연관 있는 각만 보는 게 편하겠죠? 그치? 그럼 이거 어때? 여기에 대해서 한 바퀴를 돌면은 360도지 여기는. 근데 이미 90도, 90도 두 개가 있네. 이미 180도가 먹혔네. 그쵸?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건 총 몇 도여야겠어? 360도에서 180도 뺀 거. 둘이 더해서 180도여야겠네. 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 됐니? 360도에서 90도 두 개 빼면은 180도 남으니까. 그럼 여기가 180도에서 세타 뺀 거겠다. 이거 둘이 더해서 180도여야 될 테니까. 라는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거 맞아? 정말로?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SAS와 끼인각이 나온다. S, S, A 끼인각. 그럼 뭘 하면 되겠어?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쓰면은 여기도 갖고 갈 수 있겠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까 우리 구해봤듯이 각변은 치면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라는 것도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 코사인 법칙을 여기도 구해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여기 과정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 여기 360도에서 각을 3개를 빼는 거. 그래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한다 라는 메커니즘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잘 머리에 집어넣고 새겨놓고 있읍시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저런 식으로 각 찾는 문제가 가끔 등장할 수 있다 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 827번 오. 이렇게 있대요. A, D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있네요.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의심해봐야 될 건 의심. 혹시 각의 이등분선 아닌지 체크해봐야 돼. 개념원리 그 문제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 겁나 허무하게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연습 문제 중에.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거 각의 이등분선일까를 의심해봐야겠지만 누가 봐도 각의 이등분선은 아니지. 각이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닐 거고. 그럼 두 번째 의심. 혹시 너네 둘이 닮음이니? 를 물어봐야 돼. 어떻게 닮음이 될 수 있을까? 닮음이 된다는 건 결국 뭘 찾으면 돼? 각 두 개가 같다는 걸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공통된 각이 하나 있기만 해도 그 둘은 닮음이 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 조그마한 녀석이랑 요 큰 녀석은 이 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 그럼 이 두 녀석은 닮음이 될 수가 확률이 있을 수 있겠네. 조금 뭐만 같으면 돼? 공통각 하나는 같으니까 나머지 각도 하나가 같다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아 닮음이겠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뭐 내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 종이를 보시면은 종이 있는 그림을 보시면 딱 봐도 닮음은 아니잖아. 그지?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도형 두 개가. 그래서 이 둘은 닮음은 아니겠다. 의심을 받아줄 수 있겠지. 아니면 여기는 이쪽도 공통각이 있어. 요렇게 기다란 거랑 요렇게 큰 거랑. 근데 얘도 딱 봐도 닮음은 아니잖아.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닮음인 건 없겠네. 이것도 X. 그럼 세 번째로 뭘 의심해 봐야 될까? 혹은 뭘 사용을 해야 될까?를 봤을 때에는 이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 편. 이 변은 지금 어떤 변일까? 세 글자로 얘기하는. 무슨 변일까? 이 각은 무슨 각? 공통각이라고 했어. 얘는 무슨 변? 공통변인 거지. 그래서 이 공통변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요 변, 요 변, 요 변, 요 변. 이 각, 이 각. 뭐가 보여? 아, 요렇게 코사인 법칙 쓰면은 이 변에 대한 길이 정보 얻을 수 있을 거고, 요렇게 코사인 법칙 쓰면 또 이 변에 대한 길이 정보 얻을 수가 있겠네.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요 세 변으로 여기 정보 알아낼 수 있고, 코사인값. 요 세 변으로 여기 코사인 값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을 지금 x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걸 지금 줄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코사인 b라는 건 코사인 법칙 각도 공식을 사용해 주면은 5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x제곱 분의 2 곱하기 5 곱하기 6 요렇게 코사인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c 값도 동일하게 공식을 써서 알아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AD의 길이, 즉 X값을 알아내는 거란 말이야. 저걸 알아내는 거에 대해서 이 두 조건을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잠깐 고민해보자. 한 15초 정도 시간을 줘볼게. X를 알아내는데 이 두 조건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조건식을 사용해서 x를 알아내는 게 큰 의미가 없겠지. 왜? 코사인 b 값이 뭔지 모르고 코사인 c 값도 뭔지 모르는데 x 값도 뭔지가 몰라. 그럼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코사인 b, 코사인 c, x. 근데 식은 지금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 3개, 식이 2개니까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내죠? 근데 우린 지금 a, b의 정확한 값을 알아내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식이 몇 개가 모자라? 식 하나가 모자라네. 코사인 b랑 코사인 c랑 x 요 3개에 관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면 그때 우리 문제 풀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네 3개에 관해서 식을 추가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도형으로 돌아가서 자, 우선 코사인 b부터 보자. 코사인 b에 관해서 식을 따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럼 코사인 b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도형 문제를 잘 풀려면 지금 우리가 코사인 b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치? 코사인 b라는 건 결국 뭐에 대한 정보야? 길이에 대한 정보야? 각에 대한 정보야? 이건 각에 대한 정보인 거 확실하지. 그죠?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코사인 b로 해석을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걸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각 b를 포함하는 도형을 찾는다.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서 삼각형을 찾든 사각형을 찾든 사다리꼴을 찾든 뭘 해서라도 어쨌든 이걸 해석을 쳐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변 길이에 관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어떤 AC 변에 관한 길이 해석을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변 AC를 포함한 삼각형을 찾아야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가는 거라고. 모든 도형 문제는. 그럼 코사인 B를 해석을 할 거야. 그럼 B를 각으로 갖는 도형을 찾아야겠지. 뭐가 보여? 요 삼각형 ABD 보이네. ABD. 그리고 뭐도 보여? ABC도 보이네. 아까 우리가 이건 공통각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치? 이해되겠어요? 근데 ABD에 관해서 코사인 B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방금 나온 요 식이었잖아. 그치? ABD에서는 요 세변 길이로 코사인 B 나타내는 거, 이게 요 ABD 삼각형에서 할 수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그건 이미 했네. 그럼 뭘 안 했어? 우리는 A, B, C에 대해서는 코사인 B를 아직 안 썼네. 그치? 근데 A, B, C를 봤더니 뭐가 보여? 5, 6 더하기 3, 7 세변 길이가 다 나와있다. 그럼 여기에서 했던 거랑 방법이 똑같겠네. 여기서 뭔 짓 했어? 세변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B 나타냈잖아. 여기서도 세변 길이 이용해서 코사인 B 나오겠네 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뭔 말인지 느낌 와? 요거를 써서 코사인 B는 얼마다? 5제곱 더하기 9제곱 빼기 7제곱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2 곱하기 5 곱하기 9가 들어가 있는 값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추가로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 집어넣어서 x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게 정답이 될 거라. 이런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요 해석. 도형 문제가 막혔다 라는 건 보통 미지수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식을 얻어낸 게 적을 때 보통 그래서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든 식을 또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 도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미지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였어? 코사인 B, 코사인 C, X 이 세 가지였잖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거고 그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건 각 혹은 변을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찾아. 모든 도형. 전부 찾아야 돼. 하나만 찾고 끝나면 안 돼. 그 각도 혹은 그 변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도형 찾아서 전부 다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식을 다 뽑아내는 도형은 무조건 풀 수 있게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이해는 됐어? 납득은 됐어? 좀 어렵지?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도형이 어려운 거고 당연하지만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야. 우리 고3까지 이거 주저앉히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 언급을 안 했네. 방금 요 삼각형 나왔을 때 내가 밑에다 의심해봐야 될 세 가지를 아까 적어놨었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도형 자체가 많이 나오는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거 의심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뭘 의심한다? 각이 이등분선인가 의심해보시고, 닮음인가 의심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통변 쓸 수 있는 문제인가 의심해보시고. 보통 이 세 가지 안에서 문제 끝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잘 해석을 해보세요. 이것도 따로 정리해놔. 자주 나오는 도형이야. 다음 828번. 세변의 길이가 루트 5, 루트 2, 루트 3, 3이네요. 인 삼각형이 있다. 세 내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어. 대충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얘가 제일 길지, 이게 중간 길이고 얘가 제일 짧지 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각도를 보시면은 이 세 개 각도를 봐.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작아 보여? 얘가 제일 작은 각인 거 눈에 보여? 얘가 제일 큰 각인 거 눈에 보여? 그럼 얘는 중간 각이겠지? 라는 거라고. 즉 뭐가 보여? 길이랑 각도랑, 길이가 길면 각도도 크고 길이가 길면 각도도 크다. 대각과 대변은 대소관계와도 동일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말하기를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건 가장 길이가 짧은 변, 그 변의 대각 크기를 구하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보시면 가장 짧은 변이 뭔데 해서 봤더니 루트 5랑 2루트 2랑 3이야. 뭐가 제일 짧아? 얘는 대충 2점 얼마고, 얘도 대충 2점 얼마인데, 이거 제곱도 해보시면은 얘는 5고 얘는 제곱하면 8이죠.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다. 루트 5가 제일 짧다. 그럼 루트 5의 대각,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것이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구해야겠죠. 코사인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의 대각이니까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이거를 빼주시고 제곱해서 분모에는 얘네 두 개 곱하고 2 곱해져 있는 거,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시면은 대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물론 저희 코사인 값은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저거 계산해 보시면은 대충 뭐 특성은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은 그럼 코사인 값이 뭐니까 각도가 보겠다라고 대충 문제 나오겠지.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829번. 만약에 찍는다면 뭐로 찍을 거야? 변 길이에 뭐 보여요? 루트 2 보여요. 뭘까 정답? 45도겠지. 이렇게 하면 돼. 829번. 5a 제곱은 5b 제곱 더하기 6bc 더하기 5c 제곱 이때 탄젠트 a 값을 구해요. 일어나라. 그렇게 나와있다. 그래서 그 문제 주어진 형태를 보면은 변 길이가 다 뭐로 어떻게 돼 있어? 제곱돼 있네. 그럼 저건 사인 법칙 문제일까? 아니면 코사인 법칙 문제일까? 변 길이가 제곱돼 있는 것만 본다면 아무래도 코사인 법칙의 확률이 좀 더 높겠지. 그치? 왜냐면 코사인 법칙 자체가 변을 제곱해가지고 사용하는 길이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결국 이런 느낌인 거잖아. 코사인 A라고 있었을 때 E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곱하기 코사인 a. 뭔 소리야? a제곱. 이렇게 코사인 법칙의 형태잖아. 결국 뭐가 보여야 돼?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요것이 보여야 돼. 제곱한 변끼리 더해져 있거나 혹은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형태가 되겠네. 예를 들어서 b제곱이 넘어가서 요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떤 형태가 또 보여? 여기서는 제곱 빼기 제곱도 보이네. 차가 보일 수도 있다. 혹은 또 뭐가 보일 수 있어? 공통적으로 bc 두 변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어도 코사인 법칙이 이겠구나라고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놔야 코사인 법칙을 바꿔주기에 용이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주어진 식을 보자고. 그럼 뭐가 보여? 요만큼이랑 요만큼 뭐가 보여요? 합이 보이네. 5b제곱 더하기 5c제곱이 보인다. 그죠? 이해 되겠습니까? 근데 앞에 5가 곱해져 있는데요? 뭔 상관이야? 5로 나눠봐.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아,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 부분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바꿀 건데 그럼 여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a제곱 넘겨서 2bc 코사인 a가 뭐랑 같다?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 부분을 요거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2bc 코사인 a 더하기 5분의 6bc다 라고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럼 뭐랑 뭐가 같아서 날라가? 양면에 a제곱이 같아서 날라가겠지. 그러고 나면 식은 뭐만 남아요? 좌변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남았고 우변에는 이 녀석들이 남았지. 근데 뭐가 보여요? bc 같은 게 있네. bc로 묶어버릴 수 있겠네. 묶어버리고 나면은 요렇게 되겠다. 이런 식이 나왔고, 그럼 이게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인데 얘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0이 될 수가 없죠. 왜? 1랑 C는 뭐야? 둘 다 변 길인데 변 길이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길이는 0이 될 수 없겠지. 이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뭐가 0이 돼야 돼? 얘네가 0이 돼야 돼. 즉 뭐? 코사인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2 곱해서 5분의 6 더해져가지고 0 되겠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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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A가? 그럼 코사인 A가 이거니까 이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건 A라는 각도가 일단 각도잖아. A가 그것도 무슨 각도야? 삼각형에서의 각도야. 그럼 이 A라는 각도는 범위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있겠지. 그쵸? 180도보다 큰 각이 삼각형에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90도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해보면 90도보다 큰 각이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은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90도잖아.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지나가서 여기 있을 때는 코사인 값이 음수로 나오죠. 그치? 여기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라는 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도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야. 그래서 도형을 애초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려줘야 돼. A 각도를 평소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그냥 직각삼각형 해가지고 여기가 A다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는데 여기선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는 여기 각도를 90도보다 크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 수직을 내려가지고 여기는 뭐 파이 마이너스 A고 여기는 수직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요 공식을 써도 괜찮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1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사인 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코사인 A분의 사인 A 쳐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탄젠트 A 값을 구해도 괜찮아. 물론 계산은 조금 버거워지겠지. 근데 뭐 도형을 쓰는 게 조금 더 빠르니까 나는 도형을 쓴다고 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건 이 얘기야. 여기 5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왜요 쌤?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해보면 뭐라고 나와 식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식값이 나올 건데 얘는 각변환 치면 뭐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a랑 같기 때문에 코사인 a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이거는 5분의 3이겠네. 그래서 여기가 5대 3이 된다.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4가 될 거야. 그럼 탄젠트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어? 파이 마이너스 a를 구할 수 있겠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는 3분의 4겠구나. 각변환 쳐서 얘가 탄젠트 a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구해내면은 탄젠트 a가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량이 압도적으로 빠른 건 이거야. 도형 그리는 거. 근데 이거 좀 헷갈린다면 이 방법을 써도 괜찮기는 해. 알겠죠? 그렇지만 이거 연습은 해주셔라. 그래야 연산 실수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잠깐 여기까지 보고 끊었다가 조금 이어서 가봅시다. 자, 계속해서 우리 830번으로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나와 있다. 이렇게랑 이렇게. 여기가 세타야. 직선 시기각각 y는 2x고 y는 x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는 그냥 개념이죠. 뭐냐면은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뭐 정확하게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긴 한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뭐랑 같냐? 탄젠트 각의 크기를 탄젠트를 씌워주면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y는 x, 즉 기울기가 몇이야 이거? 기울기가 1이지. 요 1이 탄젠트 얼마인지를 구해보면은 탄젠트 45도일 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각도가 45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기울기가 2죠. 그러면 탄젠트가 얼마일 때 기울기가 2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기울기가 2일 때는 알아올라. 탄젠트 값을. 탄젠트가 2일 때는 몇 도인지 알아올라요. 모르죠? 탄젠트 특수각이 루트 3분의 1, 그리고 루트 3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저걸 못 구하는데 이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구할까? 잘못 쓴 거 없지? x고 x. 그러면 아마도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만으로는 못 푸니까 요거랑 요거를 둘 다 쓸 수 있는 방향의 선을 하나 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고두선을 그을 건데 고두선을 긋는 거에는 규칙이 있다 그랬었지. 고두선을 그어서 우리가 뭘 결국 얻고자 하는 거냐? 길이 혹은 각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우리는 고두선을 긋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를 얻기 위해서는 고두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그것은 세 가지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설명했을 강의 개념 영상에서 첫 번째는 평행선을 긋거나 두 번째는 수직선을 긋거나 수선, 세 번째는 도형의 성질을 사용하는 선.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등분 수선 내린다든지 사다리꼴이라면 수선 2개 긋는다든지 그런 선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도형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아닐 거고. 그래서 선은 어디서 끝날 거야? 평행선을 긋거나 수선에서 긋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끝이 날 거야. 그러면 선을 요 두 각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대. 수선을 그을 거냐 평행선을 그을 거냐인데 수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두 각을 사용할 수 있게 수선을 긋는다고 치면은 뭐 이런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이것도 쭉 연장해보면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도 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혹은 평행선을 긋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뭐야?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기 각도가 엇각이니까 45도 45도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각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생각해보자. 10초 줄게. 수선을 긋는 게 편할까? 평행선 긋는 게 편할까? 수선은 아마도 이거일 거고 평행선은 아마도 이거일 거야. 둘 중에 뭐가 더 편할까요? 뭘까요? 알겠습니까? 자 수선이다. 뭐야? 평행선이다. 왜 평행선? 왜? 이쁠 것 같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보통 나도 평행선을 긋기는 해. 근데 아마 둘 다 풀이가 되긴 할 거야. 만약에 평행선을 그었다고 치면은 오히려 45도가 될 거고. 근데 그냥 평행선을 그었다고만 지으면 안 돼. 그냥 보유선이 아니라 함수 안에서 지금 보유선을 긋는 거잖아. 그냥 평행선하고 띡 끝내버리면 안 돼. 그냥 할 거면은 평행선, 즉 가로선. 이 녀석은 y는 뭐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까지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 생각해줘야 돼. 함수 그래프 정에서는. 그래서 뭐랄까 2라고 할까? y는 2. 그러면은 자 여기 길이가 2야. 45도, 90도, 45도니까 여기 길이도 2겠지. 여기 길이는 2루트 2일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y는 2x니까 요렇게 선 내려지면은 여기 길이가 2고 y는 2x니까 y 값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x 값은 얼만큼 증가해야 돼? 1만큼 증가해야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는 1일 거야. 그럼 당연히 뭐 여기 길이도 1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럼 1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5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 피타고라스 법칙을 사용해 주면은.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아, 우리는 보인다. 뭐가?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사인 법칙,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사인 법칙,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이거, 요거 코사인 법칙 쓰면은 여기 길이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 길이를 알아 몰라 라고 했을 때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은 안 돼. 왜? 우리는 알아. 뭐 때문에 알아? 얘 때문에 알아.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 빼서 여기 길이가 1이 다인데 수선이 보이네. 수선 보이네. 이 두 길이가 같겠네. 1, 1이어야겠네. 뭐가 보이니까? 사다리꼴이 보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뭐 평행선을 그어도 괜찮고 수선을 그어도 아마 풀이가 풀리긴 할 거야. 근데 평행선을 그어도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라는 느낌인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때 키포인트는 두 가지. 보수선 긋는 방법 요거랑 그리고 그래프 좌표 평면에서 보수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값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보유선을 그어라. 그래야 뭔가 좀 정보 해석할 게 많다라는 것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830번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아, 831번 정육각형이 있고요. 분배되는 길이가 8이래요. ANF 여기 중점을 그었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각이 세타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값 쓸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네. 일단 정육각형이니까 한가의 크기는 몇 도?
못 외웠으면 추론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 생각하면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세 개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개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럼 180도 곱하기 4니까 720도를 6으로 나누면 120도야. 이제 기억해. 정육각형 한각 크기는 120도. 그래서 여기가 120도다. 여기가. 그리고 변의 길이는 여기가 8이다. 여기가 8. 그리고 여기 보면 중점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예요. 여기가 4고 여기가 중점이야. 그러면 뭐가 보여? 8, 4, 120도. SAS 끼인각 보이네. 뭘 할 수 있겠어? 사인 법칙 넓이 공식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여기 길이 구하거나.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길이 알아냈다고 쳐. 뭔가 알아냈어. 뭔지 모르겠지만 썼다고 쳐. 그랬을 때 우린 뭘 알아내야 돼? 코사인 세타값 알아내야 돼.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알아낼 수 있겠지? 왜? 세변길 다 알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은 알 수 있겠네. 끝. 그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간단한 문제야. 정답까지는 구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83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이번엔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네요. 이렇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다. 일단 각의 이등분선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써줍시다. 여기가 10대 15, 즉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비례식 나오면 이렇게 쓰라고 했었죠? 2K, 3K 이런 식으로 길이를 K 곱해가지고 써놓으라고 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들? 각의 이등분선 정리.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길이가 4루트 6이네. 또 뭘 구하라 했냐면은 뭐 없네요. 여기 길이 구하래요.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아마도 지금 여기가 코사인 동그라미일 건데 코사인 동그라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값을 보이면 코사인 동그라미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 값을 각각 네모라고 합시다. 코사인 동그라미를. 그러면 요 2K라는 변길이는 코사인 법칙 SAS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에 대한 길이식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10제곱 더하기 4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빼기 2 곱하기 10 곱하기 4루트 6 곱하기 코사인 동그라미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코사인 동그라미는 네모라고 쓰기를 약속을 했었죠. 네모라고 써봅시다. 3K도 마찬가지고 얘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10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5제곱 더하기 4루트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5 곱하기 4루트 6 곱하기 코사인 동그라미인데 역시나 이것도 네모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지 간단하게. 그럼 위에 둘의 식을 비교해 보시면 뭐가 보여? K 미지수 하나 있고 네모 미지수 하나 있어서 미지수는 총 몇 개? 미지수 2개. 식이 몇 개? 2개. 연립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겠네. 다 나온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식을 무작정 써보지가 않으면 이게 풀리겠다는 감이 잘 안 설 수도 있어. 아직 너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보이자마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2K, 3K는 무조건 쓰셔야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뭔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가 보이냐? 이걸 왜 썼냐 내가? 이게 뭐였기 때문이야. 아까 우리 이거 몇 번에서 봤었냐? 잠깐 앞에 도형 넘어가시면 827번 거기에서 봤던 도형이야. 이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거 눈에 보이죠? 그때 내가 뭘 의심하라 했었어?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 아닌가? 두 번째 닮음인가? 세 번째 공통변 쓸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뭐? 얘는 뭐다? 공통변이다 라는 거. 공통변이어서 뭘 쓸 수 있을 거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똑같이 해석할 거야. 이해되겠어? 일관성을 봐야 돼. 저 삼각형이 나오면은 공통변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전개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가 의심하라고 따로 정리를 해준 거야. 알겠지? 이거 잘 머리에 집어넣어 놓읍시다. 자주 나오는 도형이야.
다음 853번. 원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대. 세원의 넓이 B가 1대 2대 8일. 그 말은 반지름 길이 B는 원의 넓이 공식이 8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제곱 쳐야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루트 씌운 거 1대 루트 2대 2루트 2 요것이 반지름 길이 B겠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루트 씌워준 거야. 이거 제곱 치면 2되고 이거 제곱 치면 8되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랬을 때 코사인 B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코사인 B 값을 구하려면 반지름 길이 B가 지금 1대 2 루트 2대 2루트 2고 어쨌거나 이것도 결국 뭐야? 길이 B네. 길이 B 등장하면 뭐 하라고 했었지? 그냥 K 냈다 곱하라고 했었지. 요렇게 쓰라고. 근데 이게 곱해놓고 봤더니 무슨 길이 B였어? 반지름의 길이 B잖아. 그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 표시해야겠지. 반지름이잖아. 그죠? 원 나오면 뭐 하라고? 중심 찍고 반지름 표시하라고. 원의 중심이라 이어서. 표시를 해야겠네. 가장 작은 변 길이가 K야. 요거. 반지름 길이 K. 요 녀석은 루트 2K, 루트 2K. 요 녀석은 2루트 2K, 2루트 2K일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ABC 삼각형만 꺼내서 그려보면은 이런 삼각형이네 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K의 1 플러스 루트 2고 여기 길이가 A, B, C 여기는 3루트 2K 여기는 2루트 2 더하기 1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지금. 그래서 우리 뭘 구하라? 코사인 B를 구하라 있는데 그럼 뭘 쓰면 되겠어? 그냥 요거 세 변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 주시면은 뭐 K랑 분모 분자에 있는 K들은 전부 다 날라가 버리고 상수값은 남겠지. 정답이 나올 거다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마지막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야? 개념 원리에서 많이 봤던 문제지. 개념 원리에서 뭐 사인 값의 길이비 같은 거라든지 아니 다른 방식으로 길이비를 준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갖고 해봐라 라는 거는 개념 원리에서 많이 봤던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라고 읽어보시면 돼. 다만 뭐가 확장된 거다? 넓이 B에서 반지름 B를 쓰고 반지름 B는 길이 B니까 K로 바꿔주시고 반지름이니까 표시해야겠고 과가 추가된 거야. 그 이유 과정은 그렇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정리를 해봐. 지금 문제마다 다 다른 방식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전부 다 그 개념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똑같은 풀이법 그거로 다 풀고 있는 거야. 일관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834 이렇게 나와있을 때 ABC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건 뭐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여기 구하고 이거 사인 법칙 써서 외접원 반지름 구해라 라고 끝내버릴 수 있겠지. 좀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이거는 이랬어 다들. 오케이. 계산 2번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니까 굳이 뭐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물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해. 여기 60도니까 막 수선 내려갔고 3이고 2대1 때부터 3이니까 여기가 1.5고 여기는 2.5고요 선생님. 여기는 1.5 곱하기 루트 3이고요. 그럼 피타고를 써가지고 여기 길이가 나오고요. 그럼 얘랑 사인 법칙 써가지고 뭐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안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 알겠죠? 이게 훨씬 더 계산 간단해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다음 835번 보시면 뭐가 보여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다. 뭘 해야겠어? 사인의 값 B가 나왔으니까 변의 길이 B로 바꿔줘야겠지. 결국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구나 라는 길이 B 나왔고 길이 B 나왔으니까 뭐 하라고? K 곱하라고 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삼각형을 그려봐야겠죠.
그려주는 게 웬만하면 좋다. 여기가 K, 루트 2K, 루트 3K다. 여기가 스몰 A니까 여기가 나지, 여기가 스몰 B니까 여기가 나지 B, 여기가 스몰 C니까 여기가 나지 C. 대각 대면 관계 좀 잘 지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뭘 구하라 했냐면 코사인 B 값을 구하래. 그럼 똑같은 문제 풀이지 뭐. 코사인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3개의 코사인 법칙 써주면은 정답 나오겠지. 아까랑 똑같은 문제 풀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이지하다. 다음 836번. 자, A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이고 C는 2고 B는 45도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려야겠죠.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얘는 2점 얼마, 얘는 1점 얼마니까 최소 3점 얼마야. 4까지도 갈 수 있어. 어쨌든 얘보다 길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길게 그려주고 C 그려주고 A, C. 그러니까 대충 뭐 여기가 B겠죠. 여기가 B니까 여기는 나지 B, 여기가 A니까 여기 나지 A, 여기가 C니까 여기 나지 C. 이렇게 견각 대응시켜주고 여기가 45도래. 여기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고 여기는 2고. 그럼 뭐가 보여? SAS 끼인각이 보인다고. 뭐 해야겠어? 코사인 법칙을 여기 구할 수 있겠네. 다 나오겠다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문제도 뭘 구하라 했냐?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여기. 그럼 뭐 세변 길이 다 아니까 코사인 A 값도 그냥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치? 뭐 문제 풀이가 그렇게 다르진 않다. 코사인 법칙 써서 여기 구하신 다음에 세변 길이 이용해서 코사인 A 값 그냥 쓱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도. 넘겨봅시다. 837번.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7, 8, 9래. 그럼 S 나왔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각도 알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지. S니까. 혹은 사인 법칙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변 길이 이용해주면 사인의 크기비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뭘 문제에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외접원. 외접원이 등장하면 무조건 무슨 문제일 거다? 무조건 아니긴 하지만 99.9% 뭐?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외워야 돼. 사인 법칙이야. 외워. 나중에 시험 볼 거야. 그 개념 강의에 있는 영상. 오케이? 다 외워야 돼 그거. 모두 못 푼다잉. 외접원이 문제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얘는 사인 법칙 문제구나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야 돼.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사인 값을 알아야겠지. 변 길이 값도 알아야 돼. 근데 변 길이는 지금 알아 몰라. 알잖아. 78번으로 다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뭘만 알면 돼? 사인 값만 알면 되겠네. 사인 값은 어떻게 알아내겠어? 사인 값을 알아내는 공식이 있어 따로? 그거는 없지. 근데 뭐는 있어? 비슷하게 코사인 값을 알아내는 공식은 있지.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근데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알 수가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삼각형 그려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충 가닥이 생기는 거지. 아, 세변 길이 나와서 코사인 법칙 쓸 것 같은데 요렇게 연결하란 문제구나 하는 거지. 흐름 이해돼? 알겠어? 요 사고가 이해돼야 돼. S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 문제일 거야. 단정 지어 이거는. 사인 법칙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사인 값 알아야 돼. 사인 값을 구하는 공식은 없어. 뭘 구하는 공식은 있어? 코사인 값 구하는 공식은 있어. 그러면 요렇게 흘러가는 문제구나 라고 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뭐 네모값 해가지고 대충 뭐 아무거나 그냥 코사인 법칙 썼다고 쳐. 요렇게 썼다고 칩시다. 계산하면 얼마냐? 귀찮아. 49 더하기 64 빼기 81이니까 32 278이니까 슥슥 해서
7분의 2네요. 그럼 코사인 네모가 7분의 2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여기가 네모라고 치면 7분의 2니까 요렇게 7, 요렇게 2. 그럼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45. 그럼 사인 네모는 얼마? 7분의 루트 4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지금 코사인 법칙 쓴 형태를 보면은 요 네모는 뭐의 대각이야? 이 녀석의 대각이어야겠지. 관계 보이죠? 오케이. 이래서 뺀 놈이랑 대각 관계여야 돼. 대변계 대각. 코사인 법칙에선 외워야 돼.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쓸 때도 뭐랑 대각을 해줘야 돼? 이 녀석이랑 대각 대변 해줘야 돼. 사인 네모하고 요 녀석을 끌고 와야 된다. 9 했을 때 반지 외접원의 반지름 2R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루트 45분의 7 곱하기 9가 2R이다가 될 거고, 계산하면은 루트 45가 3루트 5잖아요. 쓱쓱 해서 3 나왔고, 그러면 루트 5분의 21 2R이 되니까 R은 2루트 5분의 21이 되겠고, 그럼 파이 R 제곱해가지고 외접원의 넓이를 보여준다 치면은 2루트 5 제곱해서 얼마는 20이지? 20하고 21의 제곱 계산해주면 정답 나오겠지. 파이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흐름만 이해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다. 다음 838번. 원이 있고 여기 대 여기가 3대 5다라고 비율이 나와 있는데 길이 비니까 3K, 5K라고 바로 나타냅시다. 이제 익숙하지? 그리고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이래. 그러면 뭐 다 나왔지. 뭐가 보여? 3K, 5K, 120도. SAS, K인가? 뭘 구할 수 있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 근데 값으로 나와? 아니면 K가는 식으로 나와? K가는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도 K가는 식이었으니까. 그치?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가 K가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뭘 쓸 수 있겠어? R이 7이다를 이용해주면은 결국 2R, 즉 14라는 값은 뭐랑 같아? 사인 120도랑 요렇게 사인 법칙, 저 K식이란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요것이 14구나 라는 관계 이용해주면은 K값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어요? 사인 120도가 얼마니까? 2분 루트 3이니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주시고. 이해되겠죠? 오케이? 사인 120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인하면서 이렇게 90도니까 120도면은 30도만큼 앞으로 갔네? 30도만큼 뒤로 가면 몇 도? 60도. 사인 60도는 얼마? 2분 루트 3 이니까 2분 루트 3이겠지? 오케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따잉.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 다음 839번. 사인 A가 2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랑 같다 라고 식이 나와 있네요. 신기하게 생겼네. 그렇대.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앞서 요런 삼각형 구하는 문제에서 사인 A라는 녀석을 2R분의 A로 바꾸고 사인 B라는 녀석은 2R분의 B로 바꾸고 이런 거 많이 해봤었죠? 그지? 앞에 두 문제나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앞에서 두 문제나 그렇게 바꿨으니까 얘들 이렇게 바꿔보면 2R분의 A는 2 곱하기 2R분의 B 곱하기 코사인 C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 보면 뭐 2R, 2R은 날라가겠고, 그럼 A는 2B 코사인 C다 라는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코사인 C는 2B분의 A다 이런 식을 또 얻을 수가 있겠고,
얘는 얘가 아닌가? 2b 코사인 시다. 그러면 앞에서 얘를 요걸로 바꿨던 것처럼 코사인도 똑같이 바꿔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왠지 코사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나면은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는 식이 될 테니까 어떻게 잘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면은 뭔가 느낌적으로 2등은 삼각 나오거나 치가 삼각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 2ab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2ab 곱하면 2b는 날라갔고 이쪽은 a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왜? 2ab 곱하면은 a제곱 되겠지? 오케이? 그럼 a제곱 날라가고 얘가 0이 나니까 뭐가 되겠어? b 이퀄 c는 2등은 삼각형이겠네.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억을 해야겠다. 세 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어. 어떻게? sin a를 2r분의 a로 바꾸는 거. 더 나아가서 코사인 c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 사인을 변의 길이로, 코사인을 변의 길이로 바꿔가지고 변 길이 가는 식을 얻어내면은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풀이 방법. 지금 세 번이 연속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풀이인 거야 이제는. 알겠지? 자, 사인은 뭐로? 2r분의 a로. 코사인은 뭐로? 코사인 법칙 공식으로 바꾼다. 머리 집어넣읍시다. 알겠죠? 그다음 840번.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었고, 그럼 이제는 너희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야겠어? 바꿔야겠지. 느낌 오잖아 이제는. 코사인 a를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꿔주고 코사인 b를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준다 해주면 b 날라가고 a 날라가고 e 날라가고 c는 날라가네. 다 날라갔네요. 뭐만 남아? 얘가 얘랑 같다. 그럼 뭐가 보여요? c제곱 날라가겠고 남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다. 넘기고 넘겨주면 2b제곱은 2a제곱이다. 즉 뭐 a 이꼴 b겠구나. 2등은 삼각형이네 라고 결론 나오겠지. 이런 느낌. 4번 연속 나왔다. 이제는 머리에 집어넣을 때도 됐다. 다음 841번. 삼각형 ABC에서 B제곱 탄젠트 A는 B제곱 탄젠트이다. 삼각형 ABC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렇대요. 자, 이번에는 사인도 코사인도 아니고 탄젠트가 갑자기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단순한 생각으로는 탄젠트 A가 코사인 A분의 사인 A니까 그럼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코사인 A를 이렇게 바꾼다고 치고 사인 A는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걸 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2r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2abc 나오면 뭐 2랑 2는 날라가서 이렇게 간단해지긴 하겠지만
탄젠트마다 이걸 다 집어넣고 계산 치면은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는? 당연히 풀리겠지. 왜 안 풀리진 않을 거야. 왜? 어쨌든 해석을 했잖아. 풀리긴 해. 너 봐. b제곱 곱하기 탄젠트 a가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셈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일단 써봐. 는 a제곱 곱하기 탄젠트 b니까 요 스몰 a 들어가는 자리에 스몰 b가 들어가는 걸로만 바꿔주면 돼. 스몰 b랑 스몰 a랑 자리만 바꿔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편해. 알겠어요? 뭔지 이해됐어? 탄젠트 a일 때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a의 대변 a 스몰 a가 주인공일 거 아니야? 탄젠트 b는 주인공 자리에 스몰 b를 넣어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r은 뭐 그대로 있겠고 요 자리에 스몰 b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스몰 b 있던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겠어? 대신 a가 들어와야겠죠. 그게 맞겠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야. 이쪽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ABC는 날라갈 거고 R 날라갈 거고 남는 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A제곱 이 같다라는 식이 나왔겠고 그럼 뭐가 보여요? 분수식끼리 같다가 나왔네. 뭐 하라 했어? 크로스 하라고잉. 오케이? 분수식 같다는 크로스 해주면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는 A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 그러면은 식을 전개해보면 여기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빼기 왜 A제곱이야? 쏘리 B제곱이죠. B제곱 C제곱 빼기 B 4제곱은 전개해보시면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빼기 A 4제곱 이고 A제곱 B제곱은 날라가겠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남는다. 그러면 실험식이 이거인 거야. E제곱으로 묶었을 때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으로 묶었을 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둘이 같다는 얘기인 거거든 지금. 오케이?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야겠니? 이게 성립하려면 A랑 뭐? A랑 B랑 같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거 보여줘. A랑 B랑 같으면 얘네들도 같을 거고 얘네들도 같을 거고 같은 값이 곱했으니까 같겠지가 될 거야. A 이퀄 B다.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이등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왜 없을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나아갈 수가 없겠지? 그지? 더 나아가려면 A 이꼴 B 이꼴 C 여야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식이 성립할 때 그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도 지금 식을 만족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정삼각형이 될 수 있다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될 수 있는 것만을 골라라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정삼각형이 없죠.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미음 선지 해가지고 정삼각형이 만약에 선지 있었다. 그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골라야 될까 안 골라야 될까? 골라야 될까 안 골라야 될까요? 고르면 안 된다야. 논리를 잘 이해해야 돼. 물론 애매해서 문제를 안 낼 수도 있어. 정삼각형을 선지로 넣는 건. 근데 정삼각형에 선지 들어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르지 않아야 돼. 정삼각형이 될 수 있다. 아씨 말이 애매하긴 하다. 문제에서 안 나오긴 할 거야. 근데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옛날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간에 뭐 이건 된다. 그래서 정답이 디귿이다 하고 끝내버리면은 정답이 디귿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문제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개는 골라야 되잖아. 근데 선지를 봤더니 디귿 들어가 있는 게 기억 디귿이거나 니은 디귿이거나 디귿 리을이거나 다 있네. 썩을.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리을 다 검증을 해봐야 될 텐데 리을은 일단 확실히 아니지. B 이꼴 C는 여기 C에서 나오지가 않잖아. 그죠? B랑 C랑 갔다 오면서 뭐가 될 건데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거는 리을은 아닐 거야. 그럼 기억 또는 니은일 건데 기억 또는 니은의 선지가 뭐야 되냐 해서 봤더니 직각삼각형이래. 그럼 직각삼각형인 걸 확인해 보려면 우리 뭘 찾아야 돼? 피타고라스식 찾아야 되지. 그죠? 그 중에서도 A가 90도이려면 요식 찾아야겠죠? A가 90도라면 식을 요걸 찾아야 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리고 니은에선 뭐니? C가 90도라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요 식을 찾아내야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에서 이거 또는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돼. 보여? 얘는 될 수 있어 없어? 주어진 식을 보면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다야. 왜? 얘 때문에. 이게 이거면 이거 얼마야? 0이네. 근데 분모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 되네. 분모에 들어가 있네. 이건 될 수 있어?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정석적으로 푼 건 아니지만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험에서는 니은 디귿 찍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나오니까. 알겠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니은을 어떻게 푸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라고 했을 때 C가 90도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코사인 A분의 사인 A, 코사인 B분의 사인 B 이게 하겠지. 중요하진 않을까? A가 우리 사인 법칙 써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A는 2R 사인 A다 라고 바꿀 수 있겠지. 바꿔주면 2R 곱하기 사인 A의 제곱 분의 2R 곱하기 사인 B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2R 날라가겠죠? 남는 게 사인 제곱 A 분의 사인 제곱 B가 남겠네. 그게 뭐랑 같아야 돼? 탄젠트 A, 탄젠트 B랑 같아야 돼. 크로스 해주면 사인 제곱 B 곱하기
탄젠트 A는 사인 제곱 A 곱하기 탄젠트 B가 되겠고, 탄젠트 A는 뭐랑 같아? 코사인 A분의 사인 A와 같아. 탄젠트 B는 뭐랑 같아? 코사인 B분의 사인 B랑 같아. 그러면은 양변에 사인 A 하나씩은 날라가겠네. 사인 B 하나씩 또 날라가겠네. 그치? 남는 건 뭐만 남아? 코사인 A 분의 사인 B는 코사인 B 분의 사인 A다라는 식이 나겠네. 크로스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는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와 같다. 이런 식이 등장하겠네. 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좀 옛날 유형이긴 하거든. A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다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각변환 때문에 사인 A는 코사인 B로 바뀌고 코사인 A는 사인 B로 바뀌어요. 각변환을 쳐서 넣어줘. 이걸 그대로 놓고 각변환 쳐주면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아무튼 그래서 양변식이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일 때 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구해낼 수가 있는 납득은 되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떠올리냐가 문제인 건데 이게 좀 옛날 유형이긴 해. 그래서 요즘도 이게 잘 나오는 유형인가는 모르겠네. 상당히 좀 옛날에 자주 나왔던 유형이라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도 한번 머리에 집어넣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아마 문제풀이가 내가 지금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럼 A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다라는 건 둘이 더했을 때 2분의 파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A랑 B랑 더했을 때 그럼 C는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겠지? 이건 이해되면 되겠네. 지금 A 더하기 B를 해주면 A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니까 둘이 더하면 90도잖아. 그럼 나머지 한각인 C는 몇 도라는 얘기야? 자동적으로 2분의 파이라는 소리네. 그래서 C가 직각인 게 되겠네 라는 소리를 읽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근데 아마도 문제풀이가 이거나 혹은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문제 풀었던 방식이 있지? 그 탄젠트 A를 식으로 다 바꿔 집어넣었던 거, 거기에서 뭔가 우리 계산 실수했을 수도 있어. 거기에서 뭔가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고, C가 9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 정도로. 오케이? 어쨌거나 만약에 그게 우리가 방금 풀었던 대로 풀어서 또 나랑 똑같이 풀어서 그런 걸 얻어내지 못했다고 쳐도 지금 두 가지 방법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리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니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찍어도 괜찮고, 혹은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특히 요식은 옛날에 많이 나왔어. 이거 옛날에 어려운 문제, 내신 문제 나왔는데 좀 어렵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꼬아서 낸다. 이거 나왔어. 이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A일 때 성립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 이거 내신에 자주 나왔다. 오케이? 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고 분석